연봉 180만 원을 5년을 모으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집을 사야 한다, 사지 말아야 한다 등등 말들이 많은데요.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본인만의 소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를 깨트리시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스스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성질을 가진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즉, 토지를 기반으로 한 건물, 주거 시설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들의 비중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5%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동산은 불로소득원이다, 투기 세력들이 싸게 매입해서 가격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에게 매도하면서 폭리를 취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된다, 즉 시행사, 시공사들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고 이런 빌미로 사람들에게 떠넘기면서 폭리를 취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다,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거품이고 결국 폭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함부로 사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유튜브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부동산은 과거부터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은 장기 우상향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다주택자이다 보니까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집을 사라고 주구장창 독려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편이고요. 조언도 조언이지만 부동산을 꼭 공부해 보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주택자들 분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 미래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부동산 가격 변동의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요, 의식주의 하나로서 우리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제입니다. 그래서 집을 자신의 소유로 가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집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월세 전세라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막말로 길거리에서 생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언젠가는요, 여러분들 집을 사야 할 순간이 옵니다. 좋은 말로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부동산 공부를 해놓으면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놓으면요, 기회들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집값의 변동의 원리, 변동하는 이유라고 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집값이 변동하는 이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의한
주택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의 양이죠. 결국 이 화폐량의 증감에 따라 자산 가치의 변동이 되는 현상. 이것 두 가지가 주택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공급과 수요 부분을 보면요. 이 주택의 공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아파트 이런 것들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정부가 사전에 도시계획, 택지지구 등을 조성하는 큰 청사진을 그립니다. 신도시 발표계획, 택지개발 조성계획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공기업인 LH가 이 주변의 택지들을 매입을 하죠. 땅을 산다는 거죠. 주로 땅을 사고 땅이 다 매입이 되면요, 이제 택지로 조성을 하죠. 나무 같은 것도 이제 없애고 땅도 이제 개간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합니다. 택지들이 이제 다 조성이 되면 이 택지들을 아파트 시행사들에게 매각하면서 이 주택 공급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택지를 매입한 시행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주택을 공급하고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분양을 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입지가 안 좋은 것은 청약 경쟁률이 낮다는 것. 결국 입지에 따라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울과 같은 택지가 부족한 지역, 수도권 내 입지가 훌륭한 지역들은 택지 공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이 주관하기보다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협업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주택들의 공급이 늘 일정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주택의 공급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주택의 공급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하게 되는 것이죠. 주택의 공급 수량이 적은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자 한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요.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 싫어하는데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면 미분양 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수요는 언제 바뀌냐? 주로 이제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고요. 글로벌 경기가 좋냐 안 좋냐,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그리고 부동산 시장 심리가 좋으냐 안 좋냐에 따라서 수요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부분인데요. 유동성은 말 그대로 화폐 양, 통화량의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 한정된 재화, 특히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한정된 재화 대비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한정된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시중의 통화량이 줄게 되면 이 재화의 가격 대비 화폐의 가치가 오히려 좋거나 유지가 되면서 주택의 가격들이 하락하거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유동성, 통화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과거 대비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먼저 대한민국의 화폐량 증가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 대비 지속 증가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984년부터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통화량은 31조 수준이었고요. 10년 뒤인 1994년 대한민국의 화폐량은 262조로 늘어나면서 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 뒤인 2004년에는 유동성 통화량이 911조 수준으로 과거 10년 대비
2.5배 늘어나게 됩니다. 2014년에는 통화량이 1970조, 최근인 2024년에는 얼마일까요? 통화량이 3,920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통화량은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1984년 대비 40년이 지난 2024년 3월 현재까지 유동성은요 125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중에 통화량, 돈의 량이 125배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시중에 돈의 양은 많아졌고 재화는 한정됐다고 치면 이 재화의 가치들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흔한 얘기로 삼겹살값, 치킨값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화 대비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죠. 어찌됐든 125배가 올랐다는 말이라면 부동산도 125배가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 마용성처럼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은 125배를 초과할 수도 있고요. 희소하지 않은 지역은 125배만큼의 주택가격 상승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매년 주택의 공급량도 따라서 늘어났기 때문에 통화량의 증가만큼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희소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그동안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를 한번 보시면 1975년 당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800만원이 평당 가격이 아닙니다. 32평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800만원 수준이란 얘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의 2024년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이냐면요. 분양가 대비 398배가 오른 4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한 40년 동안 125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는 50년 동안 398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동성이 좀 늦게 집계가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아파트는 유동성과 희소가치의 힘으로 398배의 상승이 되면서 유동성의 상승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압구정 현대 3차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 대기업의 급여가 월 15만원, 연봉이 18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런데 자 2024년 현재 대기업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이 아파트를 살려면 얼마를 모아야 되냐면요, 무려 34년치의 연봉을 모아야 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고 있었던 걸까요? 유동성이 125배 오르는 동안 압구정 아파트의 자본소득이 398배나 올랐는데 바로 우리의 근로소득은 55배밖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갭은, 이 두 소득의 갭은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밀턴 프리드먼, 토마 피케티 등 노벨상을 수상한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예전부터 말해온 자본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월급만 꼬박꼬박 모아서 집 산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말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인 PIR 이 수준이 있는데 이게 뭐 Price Incoming Ratio 이게 소득을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느냐 서울의 중위 아파트 집을 살 수 있느냐 이 수치거든요. 이게 과거에 10이었다. 그러면 이제 10년 소득으로 서울의 중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PIR이 이제는 15가 넘고 20을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주택가격의 거품이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면서 무조건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모르거나 주택을 매수한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만약 주택을 매수했더라도 본인들 집 한 채 겨우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전월세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은 절대로 동등한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여러 번 매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뇌에 완전히 새김이 돼 있는 거죠. 주택을 잘 매수하면 근로소득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바로 마인드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자본소득은요,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즉, 투자자, 기업들이 대출 등의 자본을 활용하고 본인의 자본금도 활용해서 이 자산들을 매입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주식이나 부동산들은요,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기에 사실 리스크도 큽니다. 반면 일반 직장인들이 얻는 근로소득은 리스크가 적습니다. 기업가, 사업가,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 없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큰 돈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본의 수익, 기업의 수익 대비 적은 돈을 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투자회사를 운영한다면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리스크를 안고 어렵게 투자해서 겨우 수익을 이루었는데 이 수익을 직원들과 동일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으신가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 자본소득,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매월 동등하다고 하면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누가 어렵게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영업도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절대 근로소득,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접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월급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른다, 더 비싸다는 이유로 집값은 거품이다, 집값은 말도 안 된다는 식의 이 생각, 이 정말 근거 없는 생각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갇혀있는 그런 생각들을 타파해야, 생각을 바꿔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마인드, 직장인의 마인드와 관점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부동산의 가격 어떤 식으로 바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왜곡되거나 편향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그 생각을 한번 타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판단력을 높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는요, 큰 기회를 맞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언제나 크게 돌려준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절대 이 자본소득을 능가할 수 없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부동산의 가격 어떤 식으로 바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왜곡되거나 편향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그 생각을 한번 타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판단력을 높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는요, 큰 기회를 맞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언제나 크게 돌려준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